안녕하세요. 스카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개구리알과 뼈페임에 대해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을 혹시 안 본 분이 계시다면 이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저의 채널에 있는 전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편 요약을 해보면 HL 필러는 아주 부드러운 젤리다. 필러 주변에 캡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캡슐 조직은 우리가 새살이라 흔히 부르는 조직이며 자가 콜라겐이고 몸에 해로운 조직이 아니고 오히려 피부를 젊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이다. 15년 전부터 의사와 HA 필러 제조 회사들은 필러의 지속 시간을 늘리고 형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자, HA 필러 회사에서는 좀 더 오래가고 좀 더 단단한 필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단단하고 하드한 필러라 해도 이건 마이크로 공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 필러를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전편 영상에 보여드린 것 같이 아주 부드러운 젤리입니다. 손등에 뿌려보았는데요. 아주 부드러운 젤리이며 전자현미경으로 보거나 물리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안전하면서도 모양도 잘 만들어지고 오래가게 하는 테크닉으로 기존 진피층이나 진피 바로 밑에보다도 좀 더 깊은 곳으로 피하지방이나 골막 쪽에 필러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상황이 하나 또 개입되는데요. 맨 처음 HA 필러가 개발된 목적, 그리고 그 필러가 FDA에 승인된 사용 목적은 주름의 개선입니다. 눈가주름이나 미간주름처럼 그리 깊지 않은 주름의 개선 말입니다. 따라서 필러 입자는 요즘 나오는 입자보다 아주 작아서 30게이지 바늘로 주입을 했었고요. 요즘 나오는 필러는 입자가 크거나 입자끼리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바늘로는 주입을 할 수가 없고 21게이지 또는 18게이지로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바늘은 숫자가 클수록 바늘의 굵기가 작은 바늘입니다. 즉 18게이지가 가장 큰 바늘이고 30게이지, 요즘은 31, 32게이지까지 나오는데요. 30, 31, 32게이지 이런 바늘이 아주 미세하고 작은 바늘입니다. 아무튼 처음엔 얕은 주름의 개선이 목적이어서 아주 작은 바늘로 진피층에 주입을 했으니 한 사람한테 고작 필러를 써봐야 한 병도 다 못 쓰고 반병 정도 쓰는 일도 많았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필러가 코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은 팔자주름, 볼살, 심지어는 엉덩이, 가슴 등등 점차 우리 몸 전체에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한테 주입되는 필러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피하지방이나 골막 쪽에 깊숙이 필러를 주입하는 테크닉이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필러를 얕게 놓으려고 하다 보니 필러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모양도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자칫 피부 괴사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해서 필러를 깊게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본터치란 말이 있는데요. 바늘을 얼굴에 쭉 주입해서 이 뼈까지 도달한 후에 바늘 끝으로 뼈를 터치하고, 즉 뼈를 확인하고 살짝 후퇴해서 뼈 위에 필러를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필러를 주입하는 테크닉입니다. 세미나 가면 많은 선생님들이 필러 주입법에 꼭 하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필러를 주입하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 경험이 미숙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 많아도 손기술이 부족한 분들도 있겠죠. 본터치의 원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뼈를 터치하고 살짝 바늘을 후퇴해서 필러를 뼈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뼈를 터치한 채로 계속 바늘 끝으로 뼈를 누르거나 찌르는 채로 뼈에다가 필러를 주사하게 되면 그 필러가 주입되는 압력으로 인해서 뼈가 이렇게 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뼈에는 골막이라고 해서 아주 단단한 막이 뼈를 싸고 있는데 골막 바로 아래쪽, 즉 골막과 뼈 사이 공간을 바늘이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필러가 주입되게 되면 필러 자체는 원래 아주 부드러운 젤리지만 골막이 워낙 뼈를 단단하게 싸고 있기 때문에 골막과 뼈 사이 공간에 채워진 필러는 골막이 뼈를 감싸고 있는 강한 압력에 의해 뼈를 누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뼈는요 아주 딱딱한 것 같지만 그건 죽은 뼈이고요. 즉 우리가 고깃집에서 흔히 접하는 죽은 뼈 아니면 설렁탕에 들어있는 그런 죽은 뼈다귀들, 그런 것들은 매우 단단하고 잘 부러지거나 깨집니다. 즉 탄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뼈는요 마치 엿가락 같은 느낌으로 단단하지만
누르면 약간 눌리고 이렇게 찌르면 약간 찔리는 그런 정도의 탄성이 있어요. 조금 휘어도 부러지지 않고 약간 휘어졌다가도 원상을 회복하는 그런 탄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면 약간 찔려요. 실제 관자놀이에 캐뉼라로 필러 주입을 하다가 캐뉼라가 이 두개골을 뚫고 이 두개강 안으로 들어가서 필러가 주입된 그런 사고가 논문에 보고된 게 있고요. 이 논문은 18게이지 캐뉼라로 관자놀이 부근 측두골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다가 뼈가 뚫린 것 같다는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정말로 캐뉼라가 뼈를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측두골 부위는 두개골 부위에서 뼈가 가장 얇은 부위 중 한 곳으로 18게이지 캐뉼라의 강한 힘으로 찌르면 뼈가 관통될 수도 있다 합니다. 사실 18게이지 캐뉼라는 너무 굵고 강하기 때문에 이 캐뉼라로 필러를 주입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요. 21게이지나 23게이지 캐뉼라를 쓰거나 24게이지, 25게이지 바늘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입을 할 때도 캐뉼라 끝으로 절대 뼈를 직접 강하게 누르거나 직각에 가까운 수직으로 뼈를 찌르면 안 되고요. 수평에 가까운 30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로 뼈를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여러 번 움직이면서 주입을 해야 안전합니다. 캐뉼라는 끝이 아주 무딘 그런 이제 그 얇은 관인데 끝이 묻은 얇은 관도 이 관자놀이 부분에 있는 측두골을 뚫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바늘은 충분히 뼈를 뚫을 가능성이 있겠죠. 턱끝 보형물이 뼈를 눌러서 함몰시키기도 하는데 이거는 넓고 얕게 함몰시킨다면 바늘로 예리하게 주입된 필러는 가늘게 뼈를 함몰시킬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고요. 실험적으로 증명되어 있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 혼자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럼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필러 시술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러를 주입할 때 바늘을 쑥 찔러서 본터치하는 건 맞습니다. 본터치한 다음에 5mm 정도 조금 후퇴를 시키세요, 바늘을. 그 다음에 필러를 주입해 봅니다. 바늘 끝이 뼈에 바로 닿다면 필러가 잘 안 나겠죠.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억지로 필러를 쏘게 되면 골막 속으로 필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늘 끝으로 본을 터치한 다음에 5mm 정도 살짝 후퇴시키고 그 공간은 골막 속이 아니고 골막 위쪽이나 아니면 피하지방이나 근육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원장님이 근육에 의해서 필러가 눌려갖고 뼈가 패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근육 밑이라면 전후 좌우 필러가 이렇게 퍼져나갈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의해서 눌리면 필러가 바로 짜부라지면서 상하 좌우로 퍼지게 되고 그게 뼈를 누를 정도의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골막 밑의 공간처럼 필러가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는 한정된 제한된 공간에서 단단한 근육과 골막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방은 좋은 것이죠. 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지만 불이 날 것을 대비해서 화재 훈련을 한다거나 실제로 전쟁이 안 났지만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필러로 인해 뼈가 패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 상황이 실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시술 시 더욱 주의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필러 시술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